자, 그러면 이제 사진 갖고서 이거 남성성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는가를 같이 봅시다. 보면은 얼굴 사진 정면 사진이어야 됩니다. 측면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걸 측정할 수가 없겠죠. 완전히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얼굴 표정도 뉴트럴, 중립적인 표정일수록 좋겠죠. 어디 파한대소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퀄리티 사진들만 모아서 어디 찌그러진 것도 말고, 그죠? 그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수천 명의 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몇십 명 갖고 하는 거 어린애 장난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중국 CEO 한 10,00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00명을 들어갔고요. 미국 CEO는 5,00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좁혀 들어가서 나중에 퀄리티 남은 거가 한 2,000개 이하, 1,400개 정도까지 나게 됐습니다. 1,400개라고 해도 엄청 많은 거죠. 그죠? 한국 CEO도 제가 한 1,4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폭넓이, 그죠? 그 높이 이런 거 합니다. 상남자 지기 싫어하는 그 승부근성 강한 거, 그죠? 여기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상남자적 특질이라고 해서 다 근자감이 많은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남자가 더 근자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상남자적 특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내가 저거 오야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거예요. 근자감은 그 반면에 또 어떤 대조가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난 그 곤조 있게 간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자감은 살짝 다르다 하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행리빨 마이크 타이슨 보시면 아시죠? 이 사람이 근자감이 많겠어요? 상남자입니까? 근데 근자감도 많지만 그거보다는 상남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행리빨. 네, 이게 뭐예요? 홀리필드랑 97년에 박싱 매치 하다가 지기 싫으니까 뭐 합니까? 깨물어버리는 나니까. 손발 다 써도 안 되면 깨물어버리는 나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누가 작곡했어요? 싸이. 누가 불렀어요? DJ 톡. right? 그겁니다. 네, 싸이는 계속 나옵니다. 제 강의할 때. 제 중학교 후배라서. 자, 저스틴 비버. 네, 1.83 나왔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잭마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런 공격성이 안 좋은 때도 나옵니다. 좋은 쪽 긍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오리엔테이션을 잡아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못한 사람들 이런 철컹철컹으로 변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디렉션을 잘 잡아주는 것이 또 가족들의 노력이다 하는 거고요. 교육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성적인 CEO들이 회사 주가 변동성을 늘리고 부채를 많이 동원해서 경영을 하고 다른 회사를 많이 잡아먹고 지배자적인 위치를 추구한다. M&A에도 돈을 많이 쓰고 건수도 많고 큰 상대를 잡아먹고 프리미엄도 많이 준다. 그러다 보니까 돈 낭비가 많게 되니까는 주주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하는 겁니다. 연봉도 주가 변동성에 민감한 구조를 선호한다. 즉 옵션을 많이 가져간다 하는 거예요. 샐러리 같은 거 말고 네, 이게 혹시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뭡니까? RA들이 손이 떨려가지고 잘못 측정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실 텐데요. 걱정이 없습니다. 제 논문에서 나왔던 혁신은 뭐냐 하면은 사진을 AI로 측정해 버립니다. 그냥 컴퓨터 파일로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인풋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컴퓨터가 얼굴 디텍션을 할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68개의 점을 쫙 찍어 버립니다. 그런 서비스 제가 웹사이트를 저희 조교들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요 fwhrmeasuring.com 딱 들어가시면요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적 사항 같은 거 다 이제 집어넣어 주시고 여러분의 파일들 여기다가 업로드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그 파일 이름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업로드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이게 저희 조교들 이걸 위해서 노력한 조교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친구들 참 참고로 어디 갔느냐? 한 명은 KT의 AI 팀으로 갔습니다. 글로벌 경영학과 출신인데 학부 전공은 글로벌 경영인데 더블 메이저를 했어요. 이거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소프트웨어 전공을 해가지고 얘가 AI 팀을 간 겁니다. 개발자로 갑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장난이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RA는 또 뭡니까? 글로벌 경제학과입니다. 이 친구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베이 코리아에서 또 개발자로 일을 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뭐 어디 뭐 컴싸 전공만 찾으신다? 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디다가 어플라이 하실지 생각하고 나면요. 더블 메이저 컴사인 쪽으로 그죠? 그 복수 전공한 애들 특히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더블 메이저한 애들을 갖다가 고용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거다.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거든 얘네들은. 그리고 어떻게 AI로 얼굴을 측정하는가 하는데 여러 사람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 평균 얼굴을 만드는 과정 중간에 인터셉트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박수현이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 사진에서 얼굴 인식해서 랜드마크라는 68개 점을 찍고 좌표 확보를 하죠. XY 축에 좌표가 있으면은 뭐예요?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디텍트가 되고 거리 측정한 숫자 FWHR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갖다 측정하게 되고요. 알고리즘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한번 해보니까 어떠한 규칙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규칙적인 거. 보시면은요. 또 사진의 얼굴 표정이 문제인가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어요. 물론 웃는 얼굴이거나 막 이럴 때 파한 데서는 제외했다 치지만 살짝 미소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약간 찌푸렸다든가 이랬을 때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얼굴 표정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을까라고 의심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추가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API,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 API라는 거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있습니다. 사진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 사진에서 나오는 얼굴 표정은 뭔 것 같다라고 그 표정 값을 갖다가 확률 값으로 갖다 박아줍니다. AI가 기존의 수백만 장의 얼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록해놨던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입력한 사진의 인물의 나이, 성별, 표정, 안경을 썼나 아닌가, 네,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고는 또 뭡니까? 콧수염이 있나, 턱수염이 있나, 갈기는 있나, 대머리인가, 네, 그 다음에 여부까지 스코어링을 해서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일 네임 그래가지고 1001, 1002, 1003, 1004가 빠졌네요. 네, 근데 하여튼간에 이 세 명의 얼굴을 제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젠더, 피어 쫙 이렇게 보면은 표정값 같은 거 쭉 나오고 보십시오. 이 세 명을 갖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이게 CEO들의 얼굴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 이분은 51세 같아, 64세 같아, 59세 같아. 그러고서는 갖다가 스코어링을 매겨버립니다. 신기하죠? 남잔지 여잔지 메일이다, 피메일이다 나오고 여기서 느껴지는 표정값을 쭈루루룩 매깁니다. 여기까지 앵거까지 뭐예요? 신기한 거는 한순간에 표정값의 합은 1이 되도록 확률값을 만드는 거예요. 예, 합이 1이 되도록 이 세 번째 분 행복한 표정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분은 뉴트럴 아무 표정도 무표정한 그대 얼굴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도 뉴트럴이긴 한데 좀 더 해피네스가 느껴진다. 약간의 썩소 같아 보이는데 아닌가 봐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안경을 썼나 아닌가, 네, 정확하게 잡히시죠. 그 다음에는 수염이 있나 없나, 사이드번 갈기가 있나 없나 이게 확률 값으로 나옵니다. 0.1 정도 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엔 뭐예요? 자, 대머리 총각 그렇습니다. 확률 값으로 잡힌다 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분 68% 대머리다 하는 거, 예, 지금 벗겨지시는 과정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 싹 다 밀어버리려고요. 저도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좌우지간에 이런 거 가지고 다 숫자를 저희들이 잡아서 회귀 분석을 해 집어넣어서도 여전히 이 얼굴의 남성성이 회사의 위험도하고 연결이 강력하게 돼 있더라 하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얼굴 표정 때문에 뭐 그런 얼굴의 특질 때문에 아닙니다. 요거 다른 특질이 아니라 요걸로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상남자 관상의 CEO 회사 규모 보면은 여기 가로축은요 이제부터 나오는 게 네 개 바켓으로 나눴어요. 뭐냐면은 상남자적인 정도, 이 광대뼈 넓이가 좁은 거, 가장 페미닌 여성스러운 관상의 남자, 그 다음에는 가장 남성스러운 상남자 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바켓으로 나눠가지고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분들의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 규모를 보니까 쭈르륵 이런 식으로 진짜 직선의 관계가 나타나죠, 그죠? 정비례 관계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ROA 있죠? 회계 실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익 규모가 커야 되겠죠. 자신들의 회사 규모 대비, 자산 규모 대비 이익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게 나오는 겁니다. 쫙 나와요. 정비례 관계. 물론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진 않고 여기 끝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대세는 지장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단기 실적은 잘 만족시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또 있을까요? 회계 조작질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첫 번째 그 ROA랑 관계는 이분들이 이제 밝히셨고, 왕 앤 올미스턴이라는 분들이 회계 조작질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찌아 반 렌트 썽이라는 이 네덜란드 분하고 중국 리서처들이에요. 이분들이 탑 어카운팅 저널을 2014년에 벌써 냈습니다. 네, 이거 갖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뭐 파이낸스 쪽이나 아니면 이제 옛날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미 회계학에서 탑 저널에 몇 년 전에 나갔다 벌써 6년 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리스테이트먼트 뭐냐면은 분식 회계로 걸릴 확률이 누가가 높다? 상남자 관상일수록 높다.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게 보이려고 했었으니까. 형님 자리를 가야 되겠거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중용이 제일이다. 만사 중용이 제일이다. 적당한 상남자성이 좋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부채 비율의 정도도 여기 나오죠. 마찬가지 정비례 관계 나옵니다.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인수 합병 성향도 대세에 지장이 없죠. 정비례 관계 웬만큼 나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재벌 2세, 3세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그 CEO긴 한데 창업주 가문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 이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꽉 올라가신 탑으로 가신 분들 있잖아요. 누가 더 상남자 관상일까요?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CEO의 위치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 내지는 투쟁을 해야 됐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답은 뻔합니다. 누구겠어요? 자수성가 해가지고 그 위까지 가신 분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신 분들이 좀 더 그 상남자 관상일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 재벌 2세, 3세는 뭐겠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죠? 물론 유전적으로 훌륭한 유전자를 타고나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죠? 이건희 회장님 같이.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덕분에 그 자리에 간 분들은 상남자 관상성이 좀 덜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창업주 아들 자손일 확률은 상남자 관상이 아닐수록 높다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어디에 나옵니까? 네, 권호현 사장님과 이재용 회장님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 보시면은요, 여기에 폭 넓은 거, 그죠? 확 다릅니다. 네, 그게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상남자 얼굴을 가진 남자들의 행동 특성, 양날의 칼이다 그랬어요. 만사 중용이 제일이다.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풀리신 분이 있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 풀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배자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대단히 강하다. 성취 지향적이고 좀 폼생폼사다 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 더 만나야지 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긍정적인 게 뭐냐 하면요. 그 주식 애널리스트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회사 탐방을 이런 사람들이 더 자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 만나고 악수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덕분에 좋은 게 뭡니까? 정보를 더 많이 입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를 그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은 주가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 하는 거 이미 밝혀졌습니다. 어카운팅 탑저널에 나갔어요. 금년에. 이게 한두 명 갖고 테스트한 게 아니라 중국 애널리스트 3,500명을 가지고서 연구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그룹 중에 한 분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략적 제휴의 경우 몇 달이 건넌 회사도 찾아가서 파트너를 삼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 만나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에서도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지금 연구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보다 큰 회사, 네트워크 중심에 있는 회사들과 더 어울린다.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긍정적인 결과고요. 부정적인 결과는 그러다 무리수를 두다가 실수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경우 남성적인 얼굴들, 그죠? 이들의 펀드 성과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뭐예요? 무리수를 두다가 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사 중용이 제일이다.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는 말? 성균관 대학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사를 가진 대학에서 가르치는 바는 중용이 제일이다 하는 겁니다. 실수를 많이 해서 CEO들의 경우 분식 회계로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 말씀드렸고 뭐 운동 경기 할 때도 실수들을 많이 해가지고 페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게 말하자면 그 자기 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하는 거기도 해요. 자기 한 몸 던져서 한다는 건데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한 몸 던져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뭐예요? 지도자적인 위치로 추앙받게 됩니다. 예, 자기가 희생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실험으로도 실제 밝혀진 게 있어요. 상남자 관상인 애들이 개인전에 있어서는 되게 뭐 자기가 이기려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집단전에 있어서는요 돈을 가지고서 집단전을 해가지고 어떤 내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자기 돈을 걸고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내 돈을 기꺼이 내겠다 하는 그 커밋먼트 이거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내더라 하는 거예요. 상남자 관상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또 그 투사로 희생하신 분들 얼굴을 보면은 윤봉길 의사도 그렇고 광대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추앙을 받는 거기도 합니다. 감사하죠, 그죠? 네, 직종별 상남자 관상의 정도 다르다 하는 겁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할수록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건데요. 얼굴 보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직종별로 당연히 미국 CEO들 엄청난 액수의 리스크를 지죠, 그죠? 가장 이게 높습니다. 그거만큼 또 비슷하게 지는 게 또 국회의원들, 뭐 정치가들. 근데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CEO들하고 평균값이 같습니다. 그 다음엔 파이낸스 교수들 미국에 그죠? 이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보시면은 당연하죠. 교수의 직종이라고 하는 게 이분들보다 리스크 테이킹 적은 게 사실이니까. 배우분들은 물론 이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랑은 별도로 따로 가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하다 하는 거고요. 아카데미상 받으신 남자들 배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직종별 남자 평균 얼굴 사진을 저희들 좀 뽑아봤는데요. 이 나온 김에 미국 국회의원 500명, CEO 1200명,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자 50명, 재무관리 교수 300명, 잉글리시 프리미어 축구 선수 230명, 한국 CEO 1000명, 한국 프로야구 선수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쭉 봤어요. 평균 얼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느 사람이 어느 직종인지 대충 아실 수 있을까요? 네, 보시면은요 축구 선수, 배우, 교수 이렇게 나오고 국회의원, CEO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또 의원들도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좀 다르죠. 보시면은 여기서 또 인종 구성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어디가 더 백인이 더 많은가 하는 걸 좀 극명하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네,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핀테크랑 이게 다 KYC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예요. CEO 같은 경우하고 CFO 같은 경우하고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지 제가 좀 지웠군요. CEO가 CFO보다 더 상남자 관상입니다. 그게 또 기가 막힙니다. 예. 돈 계산하고 그냥 그 장부 계산하고 있는 그런 분하고
나가서 사람 만나고 그리고 형님 자리로 진짜 가려고 그러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다. 그게 핀테크랑 무슨 상관입니까? 네, 물론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가 보이는 주민증 사진만 있으면 사실 자동적으로 고객의 남성성을 측정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고 또 보험료의 산정에 적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어, 보험업 같은데 시사점 아무도 안 하고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테스트해 볼 만하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데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또 이런 걸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 어, 또 뭐예요? 보험업 가입하는 분이 남성이면은 목소리의 남성성을 측정해 볼 수 있겠죠. 또 좀 이따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은 20초 이상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디지털 분석기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 뭐예요? 보험업 가입할 때 폰 뱅킹 같은 걸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가 바로 또 그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여러분들 뭐 콜센터에서 전화 받으시잖아요. 그게 다 보이스 데이터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질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어떨까? 그것도 연구 대상이에요. 산학 협동해가지고 저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핀테크 우리 대학원도 있는데 우리 성대에서 좀 보험업 하시는 분들 내지는 금융업에 계신 분들 저희들이랑 같이 좀 연구 좀 합시다. 예. 이건 여러분의 상상력 동원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 물론 뭐 이거에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요. 네, 운전면허증 이런 거 나오고 상남자 관상의 한반도 주변 정세 생각해 보면은 김정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이 사람 2.1입니다. 상당히 높은 상남자 관상이에요. 살쪄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살찌면요. 여기 볼살이 이렇게 늘어나고 목살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 뼈 있는 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요거 대비한 거니까 해서 같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났죠. 그 아버지인 이 김정일 훨씬 덜 남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6.25의 원흉인 사람 훨씬 상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걸러서 유전한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관상이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트럼프, 예, 이 사람은 그렇게 상남자 관상 아니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라고요? 나르시시스트라서 문제라고요. 예. 상남자는 아닙니다. 주로 뭐 위협을 해도 뻥칼성이 많죠, 그죠? 막 터질 듯이 막 이랬다가 안 나와요, 안 질러. 김정은한테는 그죠? 물론 질를 땐 질릅니다. 나름 질른 때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시리아를 갖다가 쳐부실 때, 화학 무기 썼다 그랬을 때 당장에 칩니다. 근데 여기 숫자 기억해 보세요. 1.93. 오바마는요, 시리아가 그렇게 화학 무기 썼을 때 우물쭈물하다 넘어갔어요. 훨씬 덜 상남자 관상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단 트럼프 행정부에 있을 때 진짜 상남자 관상의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은 존 볼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방 해가지고 그 내셨던 베트남에서 그 북미 대화가 결렬되게 된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분이 걸고 넘어졌다고. 이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갔다가 거기서. 예, 이분이 그렇게 걸어맞고 섰다는 거죠. 전쟁 질러버려. 뭐 조강경 매파라고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분이 그렇습니다. 안경 써가지고 이분 학자처럼 생긴 것 같지만은 사실 자세하게 어, 측정을 해보면은 상남자가 숨어 있었다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19대 대선 주자 보시면요, 상남자성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또 재미있죠. 네, 이런 현상들 벌어집니다. 상남자 관상들의 지도자들 간의 회담 상당히 기대된다고 제가 이제 클래스 노트를 만들어 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이 사람 빼고 다 2나 2가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가 되시고요. 특전사잖아요. 특전사. 그거보다 더 상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해병대 특전사는 알아주죠.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강경한 태도로 지금까지 밀어붙이십니다. 뭐 하나면 그냥 죽기 살기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예, 와우.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뭐예요?
상대방도 장난은 아닌 사람이 또 거기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고노타로 일본 방위상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 여기 가서 버티고 있습니다. 야, 여기 이게 왜 우리 지도가 저기 가서 있어요? 어? 어, 참 기분이 그렇죠. 이건 또 뭡니까? 예,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양반도 또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관한 얘기였고요. 다음번에 비디오는 목소리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